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혜영 언니 모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집에 거실에서 녹음을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올리브가 저희 집에 인보강아지로 합숙을 하던 시절을 제외하면 처음인데 맞아요. 네, 새로운 저희 집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또. 스무스하게. 네. 굉장히 스무스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강혜영이고요. 그 비욘세님 동네 친구이자 동네 친구면은 직접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비욘세님의 친구이자 네. 동네 주민이자 가끔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제 녹음을 다음 주 거를 미리 했어요. 네네. 근데 어제 녹음을 했을 때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오늘 저희 집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제 녹음한 걸 저희가 다음 주에 내보낼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오늘 제가 집을 뒤집은 후기를 들을 수 있지만은 다음 주 방송을 들으면 제가 좀 있으면 집을 뒤집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거실이 작업실이 됐어요. 저 아까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을. 그러니까요. 제가 작업실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작업실이 문제가 아니다. 네. 집에서 뭘 아무것도 못하겠다. 작업실이 있어도 팟캐스트 녹음은 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녹음실 반, 집 반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늘 방 안에서 녹음을 하다가 거실로 나와가지고 앉아서 녹음하는 사람들 환경은 좋은데 들으실 때는 이제 차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건 좀 더 가까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기는 방에는 베란다가 이제 이중으로 막아주는데 그래서 홈 레코딩의 묘미로 생겼죠. 근데 지금 원래 딱 들어왔을 때 이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줘서 그런지 집 공간 활용도도 되게 높아지고 그냥 들어왔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평수가 몇 평 늘어난 느낌?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원래 그 전부터 제가 이 집에 산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너무 짐이 많고 그리고 짐을 나름대로 버린다고 난리를 쳐도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돈의 힘으로 전문가분이 이제 형사기동대처럼 우르르 저희 집에 3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열심히 이제 집을 치우고 집 배치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자던 방을 드레스룸으로 바꾸고 원래 자는 방을 좀 조그맣게 해놔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좀 큰 방을 게다가 침대를 넣었는데 굉장히 좀 거의 이사 온 수준으로 변화가 되게 크고 근데 이제 청소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 근데 제가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거든요. 침대를 꼭 가운데 놓고 싶다. 외국 호텔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저도 그 로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그 가로로 엄청 넓은 그런 데가 아니면 그런 느낌이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라고 제가 다 감수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옷방에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아놓고 네 지금 좀 넉넉하게 쓰고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약간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좀 마음이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집이 지저분하면 막 집에 있는 것도 싫고 막 굉장히 그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치우지도 않으면서. 저도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올 때 되게 많이 더럽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집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래 방송 말고 다른 일 위주로 지냈던 게 올해 1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인보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진짜 많고 집에서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데 뒤늦게 온 친구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 집이 왜 이래? 강도당한 줄 알고 하셨던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시보호가 시작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임시보호를 하고 나서는 안전문 뒤로 모든 것을 넘겼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올리브가 사는 공간만 깨끗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강아지를 위한 집. 올리브만 쾌적한 데 살았어.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제일 큰 방을 너무 창고처럼 때려박아 놔가지고 한번 이걸 확 바꿨는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했지만 농담이 아닌 게 전문가는 다르다. 달아요. 달아요. 발음도 안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데 만약에 거기 같이 일을 해주셨던 전문가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의아할 수 있어요. 쟤는 무슨 일을 했나.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버릴 걸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힘든데. 너무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네. 엄청난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 저희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한 회차로 진짜 집 뒤집어 엎은 썰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보는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집을 속속들이 다 보고 가신 그쵸. 전문가분들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알아보면 그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쾌적하고 달라진 공간, 좀 더 작업실 같은 전문적인 공간에서 홈 레코딩을 하고 있게 됐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 게 저희가 오늘 포에버 도그라는 책을 소개를 할 건데 또 저희 집에 도그가 오는 날입니다. 개판이야? 물론 포에버 도그를 소개하지만 임시 도구. 포에버는 아니에요. 포에버 가족을 아니고. 찾고 있는 우리 임시 보호 강아지 2호가 오는 날인데 우리 강아지가 올 때까지 1부 그리고 우리 공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부 이렇게 나눠서 좋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정상. 근데 저희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테라브레스 광고와 또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미니 광고를 들으시면서 2부를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일단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이 포에버 도그라는 책인데 이게 원래는 외국책. 원래는이 아니라 그냥 외국책. 원서 제목도 더 포에버 도그인데 이거를 왜 포에버 도그라고 그냥 번역을 했을까 싶었는데 이걸 거의 고유명사처럼 책 안에서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포에버 도그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개를 포에버 도그라고 해서 우리 개 가족들, 우리 털 친구들 가족들 모두의 목표는 우리 개를 포에버 도그로 키우는 거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책을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코큰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로드니 하비브, 캐런 쇼베커 님이 두 분이 공저로 이제 쓰신 책인데 저자 소개가 지금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로드니 하비브 작가 그리고 캐런 쇼베커 작가 이 두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로드니 하비브 작가님은 디지털 아티스트, 영화 제작자, 수상 경력이 있는 콘텐츠 제작자이며 세계 최대의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페이스북 페이지 플래넷 포스의 설립자입니다. 또한 동물 영양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이걸 이제 포즈라고 읽으면은 발바닥 포입니다, 여러분. 일시정지의 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즈 포 체인지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테드엑스 강연이 있는데 개에 관련된 강연인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이분하고 캐런 쇼베커 박사님이 같이 이제 쓴 책인데 베커 박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주도적이고 상징적인 접근법을 제안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반려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은 수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드 강연을 흥행하신 분과 초인플루언서 수의사 선생님 어마어마한 두 분이 수십 년간 동물 임상의로 일하면서 반려인들이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독려해 왔다고 하고요. 테드엑스 강연을 한 최초의 수의사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되게 유명한 분들이 쓴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면 이게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 뉴욕타임즈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네. 책이에요. 네. 저도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물어봤더니 친구 네. 중에는 이거 한국인인데 이 책 얘기를 듣고 네. 기다리거나 그 영어로 네. 된 일부분을 막 찾아본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강아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고 싶은데 네. 아직 한국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펫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꾼 화제 베스트셀러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요즘 개에 대한 책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 정말 깜짝 놀랐지. 저도요. 일단 제가 혜영 언니한테 가장 미안한 점은 저희가 혜영 언니가 직전에 나왔던 에피소드가 완경선언 굉장한 책, 굉장한 지식과 굉장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지금 더 두꺼워. 535페이지. 근데 이게 저도 네. 저번에 근데 이거는 전혀 미안할 게 없는 게 저는 출연료 받고 어쨌든 방송하는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경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일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걸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더 영감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언니 그 완경선언 빌려달라고. 저는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 포에볼 도구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번에 책이 얼마나 두꺼우려나 그러고 열었는데 네. 깜짝 놀란 거예요. 두께를 보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천천히 읽어야 되는 책이고 밑줄도 쳐야 되고 막 이런 네. 책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네. 이 책을 받고 이제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고향이 굉장히 멀어서 경남 진해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그때. 네. 그래서 거의 차 안에서 한 8시간을 있었는데, 네. 아, 잘 됐다. 이러면서. 지금이다. 책을 이북을 다운받아서. 네. 제가 차에서 읽는 건 못하거든요, 멀미 때문에. 그치. 그래서 15시간이더라고요, 영어로 된 버전이. 책이 이북이 15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한 4시간 정도 들었죠. 저도 이동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고 일부는 그 책으로도 읽고 그리고 귀로 걸어가면서도 듣고 이렇게 네. 했는데 쉐리 언니도 같이 영어로 된 버전을 네. 들었다고.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네. 집에서도 계속 틀어놨어요. 아, 참고로 이제 쉐리 언니는 혜영 언니의 네. 이제 아내분입니다. 네. 제 와이프가 이거를 미국인이라서 이제 근데 이게 마침 또 어쨌든 미국 원서가 미국 영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듣고 둘이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책 소개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아마 오늘 하게 될 것 네. 같은데 계속 느끼고 반성하고 배우고 느끼고 반성하고 배우고를 반복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알찬 책이었어요. 완경선언이랑 되게 결이 비슷한 책이에요. 왜냐면 완경선언이랑 비슷하게 이거는 에세이처럼 뭐 이번 주에 책 해서 읽고 넘기는 책이 아니라 이거는 두고 읽는 책이에요. 맞아요. 거의 백과사전에 가까운 책이어서. 근데 완경선언 때도 느끼셨잖아요. 그 작가님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네, 거를. 전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분도 멱살을 잡고 여러분 제발 진짜 여러분 제발 맞아.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이것만 지금 평생을 파고 앉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멍석을 깔고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한번 앉아봐라 하고 마음을 너무 작심을 하고 쓴 책이어서 맞아. 작심을 하고 썼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이번에도 근데 그 생각이 드네요. 작심을 하고 썼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반려동물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고마운 거죠. 저는 이거를 이북으로 처음에 앞부분을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네. 귀로 듣는데 앞장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이북으로 먼저 보고 왜냐면 이게 배송이 왔을 때 제가 그거를 서울에 안 있어 집에 안 와서 못 받았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부분을 먼저 이북을 구매를 해서 출판사에 보내주셨지만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읽어봤는데 처음에 귀에 박히는 말이 이제 저자들의 말이었는데 이 책에는 1차 인용, 2차 인용, 추가 정보 링크 등 참고 자료가 아주 많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참고문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고? 불어나는 눈덩이처럼 참고 자료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다 수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 책 분량도 줄이기 위해 참고 자료를
www.foreverdog.com에 실기로 했다. 나무도 몇 그루 살리고 책값도 줄어드니 두루 좋은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참고 문헌을 온라인으로 돌렸는데 책이 535페이지.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책이 컴팩트한가 보다 하고 집에 배송 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것만 보고 이거 너무 귀로 듣고 이제 집에 배송 와 있는 거 이제 봐야겠다. 되게 얇게 만들려고 그랬나 보다. 아니야. 참고문을 다 넣었다는 800페이지. 다 넣으면 큰일 나. 못 들고 다녀. 그러니까 예전에 비욘세 청취자분 중에서 보통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자기네 동네 이름이랑 뒤에 무기 이름으로 많이 이제 그 이름을 지으시거든요. 저희 언니로 치면 뭐 성남 세라믹칼 막 이런 식으로 다 둔기 이름이나 어떤 그런 나이프 이름을 지으시는데 동네 이름 뒤에 형법 강론이라고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신 이유가 형법책이 너무 두꺼워서 둔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포에버도그 둔기로 쓸 수 있는 수준. 둔기 맞아요. 정말 큽니다. 근데 이렇게 큰데 25,000원밖에 안 해요. 책값이 그러니까. 진짜 싸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이렇게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자가 목표와 열정이 잘 느껴지면서 이걸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당신 인생에서 이 부분을 왜 변화시켜야 좋은지를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막 하는 그런 책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책도 이번 책은 진짜 만만치 않게 굉장히 열정이 느껴질 정도로 세세하게 거의 뭐 반려동물 케어하면서 음식이나 이런 거는 세세하게 진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했는데 정말 두께도 바이블일지 모르고 구약 있잖아요. 구바이블. 넘기면 앞에 뒤에 고전 바이블이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분량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그쵸. 일이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거의 모든 이야기가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고 이게 오래오래 건강한 개라는 부제를 달고 포에버도그라고 이제 붙였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개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개의 행동을 교정하는 책도 많고 그리고 개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나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 책도 많은데 이거는 진짜 딱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얘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생활의 측면에서 다 파헤쳐서 적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반려동물을 몇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고 그 전에도 이제 키웠는데 한 번도 이제 아이들 먹는 거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강아지 오면은 애의 특성을 파악하고 뭐 먹는 스케줄을 정하고 산책 스케줄 정하고 행동을 파악해서 행동 교정해주고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너무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 집에서는 계속 어떤 대목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나 이거 아는데 하면서 뭐 이런 생식을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어떤 대목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주보고 우리가 바뀌어야 강아지 라이프 스타일도 바뀔 수 있겠구나. 굉장히 어쨌든 정말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강아지들이 스스로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사람과 살면서 모든 걸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보호자인 가족이 인간이 강아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강아지를 이제 임시보호할 때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래 저게 정답이래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정답이래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는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이 한 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강아지들은 말을 할 수 없고 이게 애들한테 좋다고 해서 내가 이걸 먹이고 있어 라고 해도 그래서 이 애가 이거를 먹고 10년 동안 15년 동안 어땠는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동물병원에서 맞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뭐 사료 회사나 아니면은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제일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사료 이야기 할 때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료를 먹는 게 좋죠. 근데 사료가 먹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동물의 어떤 막 영양 밸런스나 이거를 네. 맞추는 게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쵸. 뭐가 정답인지 분분하잖아요. 뭐 키토식이 좋다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무슨 식이섬유를 이렇게 먹는 게 좋다, 갈아서 먹는 건 뭐 어떻다, 뭐 찌면 어떻게 된다, 영양소가 파괴를 되네 마네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 그냥 표준적으로 이제 완전식품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사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공식품이랑 초가공식품 이런 걸 다 나눠서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과자 이거는 진공 포장해가지고 어떤 그 식재료를 그대로 뭐 데쳐서 예를 들면 닭가슴살을 데치거나 삶아서 그냥 진공 포장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분쇄해가지고 완전 가공을 한 식품이 과자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초가공식품이 어쩔 수 없이 사료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사료를 막 폄하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당연히 저장성이 좋아야 되고 마트에 진열도 해야 되고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하고서도 맞아요. 아이한테 위험하지 않게 산패되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잘 만들어봤자 시리얼이 맞아. 우리가 직접 볶아서 아니면 데쳐서 먹는 거를 시리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게 대체할 수 없듯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료는 사료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 그러네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식습관 이런 게 왜 엄마가 뭐 건강하게 먹어, 뭐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강아지들은 그냥 병원에 가도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사료만 먹이세요. 네, 이것저것 사람 먹는 거 주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왜 우리 고구마 간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주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탄수화물 얘기도 하잖아요. 네. 강아지는 탄수화물이 필요한 동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식이고 그리고 특히나 그 사료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주는 간식이 얼마나 많이 가공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그걸 치토스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그전까지는 우선은 이제 막 반성을 하다가 그래도 좋은 거는 여기서는 디테일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볼까? 아까 왜 농담했었잖아요. 간식으로 이제 당근을 줘야 되나? 강아지가 들었으면 기겁할 소리. 근데 아까 혼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당근을 줘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의 먹는 습관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데서 의지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읽으면서 나도 잘 먹어야겠다.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맞아. 내 생활 습관이나 음식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애들도 이렇게 챙기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강아지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내 강아지를 포레볼 도구로 키울 수도 있지만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게 좀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포에버 해영. 그거 근데 언니가 얘기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앞부분에 책 앞부분에 진짜 많은 부분을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평균 수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일반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의지로 또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활발하게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수명까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랑 같이 사는 개들도 얘가 몇 살까지 살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몇 살까지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 책은 사료가 나쁘다고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지금까지 이렇게 지식이 없는데 무슨 수로 개들한테 필요한 거를 내가 직접 다 구비해서 영양소를 맞춰서 그게 좀 현대인들한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식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료가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사료가 최선이니까 먹여왔을 텐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사료의 10%를
그냥 건강한 식재료로 바꾸는 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뭐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어떤 개들은 만약에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태다, 개가 너무 살이 쪘다라고 한다면 전체 볼륨에서 뭐 10%는 뭐 생식으로 주거나 뭐 오이, 당근 이런 좋은 블루베리 이런 걸로 줘봐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 느낌은 그냥 처음에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합리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데 개들한테 평생 동안 사료 하나만 먹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 심지어 신생아를 위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분유마저도 그 시기에만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 재료를 먹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리고 되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가공식품이나 뭐 전반적인 사료 자체의 문제 이런 것도 아까 방금 표현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 강아지에 맞춰서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하나 어쨌든 내 강아지에 맞춰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강아지의 성향이나 네. 아니면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음식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던 막 강아지 스트레스나 네. 뭐 이런 것들도 다시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뭐 질병에 안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이. 근데 강아지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케어를 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여기서 또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죠. 막 스트레스 받는 강아지도 분리불안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경정신과에서 약 먹듯이 애들한테도 약 처방을 그렇게 그냥 하는 경우가 네. 점점 늘어난다면서요. 맞아. 근데 사실은 어떤 원인과 환경이나 이런 걸 분석하기 이전에 약에 의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이 내 개든 뭐 가족의 개든 친구의 개든 뭐 전혀 모르는 개든 어쨌든 강아지들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런 케어가 다 필요한데 정말 강아지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백과사전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집에 이거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일단 저는 지금 생식은 해보려고 어느 정도 결심을 했는데 되게 하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는 생식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좋다. 네. 뭐 세균이 있다. 네. 생으로 먹이면 안 된다. 뭐 너는 생으로 먹고 싶겠냐.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먹이면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맞아. 그러니까 해봐도 될 것 같은 좀 안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에서의 음식 습관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요번에 또 이걸 하면서 생긴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료보다 직접 준비한 생식이 더 좋아요 라는 한 줄이었으면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그쵸.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종류의 사료만 맞아. 먹는 것보다 약간 여러 가지 새로운 식재료를 싱싱한 식재료를 먹어보면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되게 접하면서 결국은 장 건강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았고 아까 맞아. 얘기한 대로 이게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으면서 아마 많은 털친구 가족분들이 가슴이 아플 수 있는 건데 뭐 산책할 때 햇빛과 집에 있는 가짜빛의 차이 맞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강아지가 흙밭에 뒹굴거나 이럴 때 그게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그래 내 새끼 놀아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흙에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게 강아지의 건강에 얼마나 되게 유익한지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봤어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하나를 얘기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진짜 많이 넣고 그리고 제가 이게 저번에 봤던 그 책이랑 엄청 비슷한 게 모든 챕터에 이제 다이제스트가 있어요. 맞아. 요약이 있어요. 딱딱 정리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 뭐 이게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런 맞아. 얘기를 모든 이렇게 북돋아주고 모든 챕터에서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이 애들을 잘못 키웠다는 게 아닙니다. 펫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해와 여러분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식을 쭉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쭉 설명하고 자세한 건 이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3,000개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놓고 항상 마지막에 이제 요점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만약에 걔를 진짜 반려할 마음이 있고 얘랑 평생 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면서 좀 생각하는 바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도 앞에서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중에는 헷갈리고 이럴 수 있는데 참고문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다 넘겨놨지만 그 색인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스트레스로 맞아. 찾으면 지금 색인에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언급한 게 한 50페이지가 각각 있어서 찾아보실 수 있고 갑자기 뭐 식분증 뭐 이런 거부터 뭐 순간 가공식품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만약에 오이가 괜찮다고 했었는데 오이가 왜 괜찮다 그랬지? 어떻게 먹으라 그랬지? 하면 또 오이가 97페이지, 285페이지, 302페이지, 315, 427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집에 두고 보기에 엄청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세 씨랑 농담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카톡하면서 뭐 책 잘 읽고 있냐 이랬는데 읽다가 진도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나간다. 이걸 읽다 보면은 일단 애들 스트레스를 해결해줘야 되니까 산책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맞아. 읽다가 책을 집어던지고 일단 산책을 갔다 오게 만드는 뭔가 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반적인 맥락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강아지들의 삶이 이제 견주에 어떻게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동을 게을리하면 얘도 못하는 거고 내가 대충 먹으면 얘도 대충 먹는 거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가 눈 마주치면 갑자기 간식을 주고 싶은데 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그래서 뭐 가공된 간식을 줄 건데 괜히 오이 꺼내서 주고 안 먹고 막 아직은 막 그런 상태거든요. 세상 안 먹어본 것도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간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임보할 때 주는 간식은 다 먹어봤거든요. 대단해. 사료는 그냥 뭐 믿고 뭐 먹으려면 먹지 이런 거였는데 간식은 사실 이게 브랜드마다 어떤 신뢰도나 이런 차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먹어봤어요. 간식 주는 거는. 어떤 것들은 너무 맛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맥주 안주로 먹어야겠다. 예를 들면 저염황태 강아지용. 진짜요? 제가 엄청 그런 슴슴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고 근데 그 적희 간식 있죠. 여러분 그거 꼭 먹어보세요. 만약에 누가 선물 주고 이래가지고 육포 간식 같은 거 진짜 짠 게 엄청 많아요. 그게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임시보호를 하면서 얘를 키우면서 그런 막 사이트나 쇼핑몰 이런 데 가보면은 다 리뷰에 애들이 환장하고 먹어요. 기호성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간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먹어보면 너무 맥주 안주인데 얘가 원래 먹던 것보다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향이 가미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선물 받은 것 중에 제가 먹어보고 물론 먹어본 걸로 얘 몸에 좋은지를 100%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너무 맛이 세서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다 싶은 것들은 그냥 먹어보고 아닌 것들은 버리고 안 줬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다 연결돼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개들이 먹어야 되는 거는 전부 다 가공식품 밀봉돼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몸에 좋은 게 개 몸에도 좋을 거라고는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와닿았어요. 분유 얘기할 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듣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한번 아프면 큰돈이 들어가는 치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특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속 세균과 남아있는 프라그까지 제거하려면 각을 사용은 필수인데요. 인공적인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나중엔 더 강한 구취를 유발하는 기존의 가글들 때문에 각을 사용을 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취의 원인부터 해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해줘야 하는 각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손으로 구매하는 가글이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을 전부 배제한 테라브레스는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로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병이 팔리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글 부동의 1위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테라브레스를 검색해보세요.
김은주님께서 미니 광고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소원 언니 생일 축하해.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언니 덕분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 그런 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해. 가족들이랑 행복한 생일 보내. 정말 정말 사랑해 소원 언니라고 보내주셨어요. 소원님의 생일 저도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이 테라브레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테라브레스 광고와 저희 청취자분 생일 축하 광고를 들으시는 동안 굉장한 일이 지금 저희가 포에버 도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넥스트 포에버 도그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기서 네, 여러분의. 어쩌다가 이런 이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나중에 저 새로운 공주님 그렇다고 우리 올리브는 제 마음에 늘 공주입니다. 올리브가 그럼요. 듣고 있을 것도 아니지만 괜히 마음의 공주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럼요. 거죠. 모두가 온리원이에요. 뭔가 1번 공주, 2번 공주 그런 건 세상에 없어. 없고 예, 저희 어쨌든 새로운 공주님이 오셨는데 저희 공주님 얘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따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안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가 목소리를 내니까 귀를 쫑긋하면서 귀가 움직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 네. 너무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에버 도그에서 먹는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사람 몸에도 좋은 게 강아지 몸에도 좋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아지들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 기운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여기서 되게 간단하지만 흥미롭게 제안했던 솔루션이 뭐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쳐있고 이런 상태일 수 있으니 집에 죄송해요. 너무 귀여워.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저희 집을 지금 온 지 30분, 1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탐색을 해야 돼서 네, 지금 각자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국을 찾고 있는 이제 어느 왕국에서 잃어버린 뉴 공주님은 또 자기대로 탐색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포에보드라는 책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지금 너무 귀여워서 웃음을 참다가 웃음을 못 참아갖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안했던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직장이나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내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 후각이 뛰어나고 그런 감각으로 그 스트레스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일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샤워를 먼저 하라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읽고 그 집에 왔을 때 저는 이제 개를 데리고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은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면은 산책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를 권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뭐 운동이나 요가나 명상을 포함해서 긴장을 풀고 균형 잡힌 그 항상성 상태로 돌아가서 자기 관리를 하고 몸과 마음, 영혼 자기 관리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강아지를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얘기랑 진짜.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샤워를 해라라는 얘기는 제가 굉장히 신봉하고 있는 우울은 수용성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울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샤워를 한번 해봐라. 어느 정도는 씻겨 내려간다. 그래서 우울은 수용성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걸 엄청 신봉하는데 여기서도 씻어야 된다. 네. 오늘 언니가 오기 직전에 맞아요. 제가 오니까 이제 열심히 머리를 말리고 계셨는데 근데 씻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집에 그렇게 완전 그렇기는 한데 항상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하거나 할 때 샤워할 시간을 생각해놓고 당연히 몇 시까지 와라라고 늘 얘기하지만은 또 빈둥빈둥대고 막 피곤하다 5분만 누워있다가 씻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친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끝나요. 맞아.
오늘도 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지금 들어갈게라고 하고 걔인데 가까스로 그래도 머리를 맞아요. 말리고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좀 창피한 건 면했는데 짐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늘 자기가 누르고 들어오고 써니 셰프도 본인이 누르고 들어오고 다들 근데 심지어 써니 셰프는 내가 샤워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부산에서 지금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 우리 집에 처음 올 때도 그냥 누르고 들어오거든요. 세상에. 좀 너무한데. 정말 비밀번호 바꿀 거야. 근데 그렇게 했다가 비밀번호 바꾸면 다들 진짜 놀라겠다. 진짜 짜증내고. 내 집처럼. 왜 마음대로 니네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 것처럼 얘기하거든. 막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뭐 누가 이사를 했는데 자녀분한테 말을 안 하고 이사를 해가지고. 제 친구도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가족들이 이사 갔는데 말을 안 해줘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죠 다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혼란기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강아지 훈련사분이 처음으로 하루에 산책을 몇 번을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엄청 이제 혼란을 겪었어요. 그때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작은 강아지가 집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다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서 어떤 산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강아지 공장이나 이런 거 아예 몰랐었으니까 강아지는 사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강아지 공장 그런 거에 실체를 알고 나서 또 굉장히 막 죄책감과 내가 그때 키웠던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이 또 한 번 있었었고.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거는 약간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겪을 수 있는 혼란이나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서 좋은데 이 책을 처음 읽고도 한번 그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 음식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모든 거 애들 스트레스도 그렇고 뭐 특히 같이 자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한 습관이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읽고 원래 저는 이제 강아지 지금 2마리, 고양이 2마리인데 한 마리 완전 작은 아이가 있는데 항상 걔랑 같이 자요. 그래서 걔는 저희 침대 밑에 걔 침대가 있고 제가 샤워를 할 동안은 자기 침대에서 자다가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침대에 누우려고 하면 얼른 뛰어나와요. 안 씻은 언니는 싫구나.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세상에 갑자기 서운해. 냄새나. 너무 땀 냄새나 이러면서. 그래서 뽀송한 언니랑 자고 싶어. 굉장히 서운한데요. 그래서 갑자기 걔가 확 뛰어나오는데 와이프가 책에서 한 말 기억 안 나? 이러면서 우리 이제 따로 자보자. 그래서 안 데리고 이제 침대로 이렇게 안아서 올려주는데 안 올렸어요. 그때 애기 눈빛이 배신감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눈이 점점 커지면서 막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잤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지금 이제 3일째가 됐어요. 3일 동안 이제 따로 자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때로는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얘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아닌 건지 뭐가 나를 위한 건지 뭐가 얘를 위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정리가 되면서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알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유익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분들이 책을 쓸 때 공통점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나의 비거니즘 일기라고 그 보선 작가님이 쓰신 거를 볼 때도 내가 이걸 읽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정말 친절하게 쓰시거든요. 그게 진짜 같은 느껴져. 말도 풀어서 다시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도 얘기해주고 그런 게 있어서 그 나의 비거니즘 일기도 엄청 이거는 절대 당장 육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자 쓴 책이 아니고 막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다르고 그동안 봐왔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고 나는 그걸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반려동물한테 그동안 알려진 대로 예를 들면 사료만 주는 것이 제일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도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뭐 산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불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맥락을 이해해서 이야기를 얼르고 달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저는 언니처럼 그렇게 반려견 여럿을 막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막 3, 4, 5 이렇게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근데 막 너무 아쉽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없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시기에 이 책을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강아지 올지 언니도 몰랐고 저 자신도 몰랐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 네, 모든 게 지금 뭐 결정은 충동적이지만 이제 돌봄은 충동적으로 하지 않겠지만은 그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이거를 알게 된 게 되게 다행이어서 혹시 나중에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걸 못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이 포에버 도그를 만드는 거니까 그쵸. 네, 오래오래 건강한 개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걸 지금부터 알게 된 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막 예전에 뭐 집에 뭐 국어사전, 영어사전 하나씩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절대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나중에 또 되게 내가 이제는 내가 뭐 생식을 좀 해볼 준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바꿔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의 행동에 어떤 조금 바뀌거나 건강의 변화가 있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멈춰서 좀 체크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메모를 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다른 책에서도 메모는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좀 방식을 다르게 메모했었어요.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이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막 이런 메모인데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고 이러기에는 딱 정말 적당한 책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레시피북 같다고 이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딱 비슷한 책을 만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유전학자, 미생물학자, 뭐 장수 연구자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지만 20대 혹은 30대까지 산 개들의 주인 인터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게 여기 책에서 보통은 30대까지 뭐 개를 키워본 뭐 누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그 아이의 이름은 제이크고 제이크는 뭐 이런 표정의 강아지인데 뭐 어디에 살았으며 그러면서 이 애가 되게 오래오래 살았다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어디를 뛰놀았으며 농장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쓰셔가지고 그런 거를 소소하게 읽는 재미도 중간중간에 지칠 때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왜 저희가 저번에 완경선언 읽으면서 정말 이 독자에게 완경에 관한 지식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많았다면 이 책도 독자에게 반려동물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썼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책을 만약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책을 소개를 받고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 그때 당시엔 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제 또 새로운 걸 도움되는 정보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또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거든요.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식이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웰시코기 팔코기네 있잖아요. 팔코기네처럼 갑자기 모두에게 양갈비를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핵심 그 장수 토퍼라고 이제 CLT로 줄여가지고 여기에서 추천하는 거를 그냥 지금 먹고 있는 사료에 그냥 토퍼처럼 이렇게 얹어주는 것만 해도 거기서부터도 되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거부터 시작하기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그냥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있을 때 그 중에 뭐 오이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잘게 잘라가지고 이제 조금씩 얹어주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엄청 그 막판에 좀 건강하게 밥을 안 먹고 지내고 이랬던 게 있어서 이제 요즘에 다시 채소 배송을 시켰는데 또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너무 다행인 건 귀찮지만 갈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럴 때 채소를 되게 좋아해서 원래는 항상 저는 제 그 패턴을 알게 됐어요. 나는 내가 건강할 때는 쌈채소 세트를 시키는데 안 건강할 때는 그냥 샐러드 채소를 시키는 게 제가 샐러드를 안 먹어요. 그래서 샐러드 채소를 시켜서 왜냐면 그게 좀 더 종류가 많으니까 샐러드 채소 시켜서 그걸 다 갈아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침에 한 컵, 그러니까 저는 약간 확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먹을 때 녹즙으로 이렇게 갈아 먹는 것도 저는 항상 500 먹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맥주처럼 대장내시경 약 먹는 것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를 초록 채소를 갈아서 500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좀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싶을 때 채소 배송이나 이런 신선 재료 같은 걸 사놓는데 오히려 내가 좀 반려견이 있을 때 강제적으로 생활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임보 끝나고 다시 임보를 할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나의 루틴을 지켜줄 루틴메이트가 꼭 필요하다. 너무 귀여워서 또 부스스 아침에 일어나서 노예처럼 나가게 만드는 존재가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던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알고 도전을 하게 되면 대단한 식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얘한테 뭐 당근이라도 쫑쫑 썰어서 줘야지 하다가 나도 좀 건강한 걸 먹게 되고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피소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맞아요. 반가운 정보들인 것 같아요. 뭐 아이를 키웠다면 그죠. 막 아이 이유식을 먹이거나 이랬을 때 이유식 먹는 방법도 찾아보고 뭐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길러주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육아 방식도 많이 공부하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강아지는 뭐 소위 말하는 훈련 이런 것들 말고는 미처 거기까지 너무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서는 뭐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 오해했던 것들을 나와 있는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그동안 그리고 이게 살짝 제가 걱정이 됐던 게 기존의 강아지들을 키웠던 분들이 이거를 보고 나 이렇게 못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못했는데라는 생각에 또 너무 집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쪽이보는 저희 어머니 5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조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초반에 이렇게까지 놓치는 게 많았다고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고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저자가 마지막쯤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동안의 방식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말기를 바란다. 반려동물 사료업계는 영양이 부족한 고도 가공 사료가 반려견의 건강과 장수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과 당신의 개를 위한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빵 터졌던 부분인데 이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에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또 포기할까 봐. 맞아요. 맞아. 또 겁먹고 포기할까 설득하는 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려울 수 있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장담컨대 당신 할 수 있다! 라고 갑자기 느낌표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책의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흐름이 이게 느낌표가 나올 그런 어떤 종류의 책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헌신과 시간 투자는 필요하지만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읽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당신이라면 굉장히 괜찮을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또 느낌표가 나오는데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라고 느낌표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말 굉장히 미국스러워.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까지 읽을 때 이게 굉장히 후반부예요. 485페이지에 끝날 때쯤 나오는 거라 이 앞에까지 읽으면서 약간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과 이런 설명 때문에 동태눈깔이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당신 할 수 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었으니까! 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또 위로받은 느낌. 샴페인을 따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지식을 따라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 계속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계속 읽고 괄호 열고 라벨 기사책 연구하고 괄호 열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동물 건강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전 세계에 동지들이 있다. 조금만 찾아보면 맞는 커뮤니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두려움은 줄고 자신감이 커진다. 당신과 무척 잘 맞아서 앞으로 루틴이 될 방법도 있고 잘 맞지 않아서 그만둘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과정이다. 라고 이거를 거의 한 문단을 근데 진짜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계속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참고보다는 뒤로 돌리는 사이에 그래도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네.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아니야 두께를 보고 집어들지 않았다가는 모두가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끌고 가야지. 나름 밸런스를 맞춘 게 이 두께인 거야 지금. 근데 저는 이런 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뭔가 설득하고 맞아요. 싶어서 구구절절 그런 게 왜냐면 사실 저도 나중에 아니오즘 세상에 누가를 읽어봤더니 비혼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설득해 여러 번 같은 얘기를 한 얘기를 다시 풀어서 하고 얘기했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사람이 원래 간절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전 근데 이거 공감해요. 왜냐면은 네. 이 책을 보면서도 그랬고 네. 완경선언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제가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가 이제 언젠간 성교육 책을 쓰는 건데 이제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는 그 엄청난 설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네. 이제 과학을 근거 의학적인 어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되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거를 보면서 이제 또 한번 깨닫는 거죠. 맞아, 설득을 맞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동안의 많은 책들이 좀 뭐 그 책들이 어땠다는 건 아니지만 좀 사람이 개와 함께 편하게 살기 위한 팁들 이렇게 하면 뭐 네. 지즘을 없앨 수 있다 뭐 분리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것도 개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뭐 하울링을 없앨 수 있다 뭐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산책할 때도 뭐 산책에 대한 것도 얘가 즐겁게 하는 산책보다는 본인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산책이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당연히 산책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개의 관점에서 되게 많이 말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을 바꾸는 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는 거나 뭐 산책을 하는 것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피곤한 개가 제일 행복한 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산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빡세게 돌려놔야 집에서 조용히 맞아, 쉬니까 맞아. 막 이렇게 농담 저도 그런 농담을 하니까 워낙 또 이제 힘드니까 걔랑 같이 산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산책의 과정을 엄청 세세하게 얘기해서 맞아. 이런 거를 하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얘랑 오래 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 정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랄까 진짜 편리한 개 키우기에 편리한 개보다는 행복한 개를 만드는데 치중해서 쓴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막 그런 게 처음에는 막 이러면서 뭔가 고쳐야 될 게 많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점점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곱씹어 보면서는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개를 개답게 키우기 위한 정보들 산책도 그렇잖아요. 나가서 뭐 이렇게 애들이 흙을 만지고 이런 것들 너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네. 얘네들이 밖에서 자기들끼리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예전에 알아서 뭐 돌아다니면서 흙도 만지고 거기다가 막 진흙에다가 몸도 문지르고 이러지 이건 더러우니까 안 해야 된다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해보면은 강아지 입장에서 그냥 강아지답게 그 대신 이제 사람이 얘네들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사람이 그걸 대신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얘네 입장에서 고쳐야 되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맞아. 해야 어쨌든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막 강아지 볼 때 옛날에 담비 얘기도 했잖아요. 담비 제가 막 맥주 마시면서 담비를 이렇게 옆구리를 막 긁어주고 이러다가 불편한 건지 뭔지 막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뭐
조금만 더 뒤로 가줬으면 좋겠는지 뭐 지금 위치가 괜찮은지 모르는 게 너무 슬프지 않아? 그러니까 언니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맞아. 저 또 왜 저러고 있나? 또 시작이야 이런 적이 있는데 맞아. 뭔가 뭐 짧든 길든 반려동물이랑 같이 살면서 늘 느꼈던 게 얘가 말해주는 걸 들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 너 정도면은 뭐 잘하고 있다, 뭐 응원을 해줘도 얘는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얘기를 해줘도 그냥 얘가 직접 얘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나는 근데 너무 이만하면 좋아. 뭐 오늘 산책 즐거웠다. 방금 먹어본 거 맛있었다. 뭐 잘 잤네, 못 잤네. 뭐 이런 거를 들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는데 아마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그런 기분을 공유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자세하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냥 산책을 했을 때도 얘가 지쳤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지쳐서 있는 게 좋다던데 그게 맞나? 오늘 산책을 여기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선이가 얘가 좋았을까? 그게 그냥 그래 뭐 1시간 했으면 길게 했으니까 얘가 좋아하겠지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세세하게 이런 햇볕을 쬐는 건 어떻고 이렇게 흙냄새를 맡는 거는 얘네한테 이런 거고 그런 걸 알려주는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같이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그냥 얘가 좋아해 싫어해가 아니라 왜 얘네들이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자는 것만 보고 있어도 저는 이제 자는 것만 봐도 막 너무 슬프고 아니 왜 슬퍼? 그냥 얘가 지쳐서 자는 건지 그냥 편안해서 자는 건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저는 지금 그 혼세 씨 얘기하면서 또 생각났던 것 중 하나가 그 동물병원을 가면은 이제 동물병원이 물론 좋은 동물병원은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병원은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검진 하러 왔다고 하면 어떤 병원은 뭐 알아서 그냥 선택해서 이거는 꼭 하시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꼭 받아봐야 되는 기본 검진 목록까지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또 처음 본 것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조금만 배려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 뭐 비타민 D 이런 거 체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면은 저도 예전에 막 우울증 있고 이랬을 때 의사 선생님 비타민 D를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얘네도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록까지 딱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런 거 체크해서 이제 평소에 앞으로 애들 이렇게 이거는 꼭 해줘야겠다 하면서 또 이제 체크리스트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책의 표지가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요. 책 표지가 강아지가 이제 옆에를 보면서 슈퍼맨 같은 빨간 망토를 메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책도 읽고 여기가 코쿤북스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코쿤북스 인스타를 가봤더니 이제 포에버 도그 챌린지라고 자기 강아지들한테 빨간 망토를 이렇게 해서 약간 휘날리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 게 있어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담비. 담비라 여름이 해줘야겠다. 담비 여름이한테 해줘야지. 책까지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옆에 이게 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귀엽네요, 진짜. 네. 그 와중에 이제 한국판을 디자인한 회사 이름이 굉장히 필요한 디자인. 굉장히 1차원적인. 제가 원래 이런 크레딧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보면서 말 나온 김에 이제 번역하신 분이 정지연 번역가님 해주셨고 홍민기님이 감수해주셨는데 정말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번역이 진짜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미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아무래도 외국 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이제 입양할 때 약간 브리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부분이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개들을 데려올 때라고 얘기할 때 근데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랑 실정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많은 다수가 그쵸. 아직도 그렇게 뭐 자기네들은 뭐 무슨 브리더네 뭐네 해도 근데 어쨌든 그게 출산을 강요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옵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권장하진 않지만 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걸 조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워낙 또 그런 생각이 많이 그치. 있으신 분이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걸 그냥 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훅 지나가듯이 얘기하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한국 책이었으면은 오히려 그 부분을 많이 경계해서 더 네. 그렇게 안 썼을 거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 책이다 보니 맞아요. 좀 워낙 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긴 또 실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아마 그건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여기 나온 저자도 평생 동안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많은 개들을 그쵸. 네, 챙겼던 분이라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개와 함께 인생 전체가 개인 그러니까, 분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건장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추천사가 파워셀럽. 진짜 백호. 맞아요. 저 그거 보고서 백호머니 이웃집의 백호. 추천사의 그 이웃집의 백호라고만 써 있고. 그런 지금 뭐 저도 모르게 백호머니 어머니가 쓴 게 아니라 백호가 쓴 거야. 그 가족인 백호 견주분이 재밌다. 쓰셨을 테지만 이웃집의 백호 유튜버라고만 나와서 백호가 편집하는 모습을 조금 상상하게. 너무 귀엽다. 백호 너무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이분도 반려견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 여기 좋은 문구가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네. 반려견에게 음식 대신 풍부한 감정을 주자. 여기 중간중간에 왜 그렇게 자주 간식을 주거나 음식으로 모든 걸 보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대용품으로 음식을 사용한다. 너무 저도 그렇거든요. 감정, 마음을 쓰는 것은 사람의 건강과 웰빙에 꼭 필요하다. 반려견의 간식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조금씩 바꿔갈 때 줄어드는 칼로리를 의도적이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채우자. 핸드폰을 치우고 당신의 개를 보라. 이것도 저는 되게 여기서 또 언니가 한번 내려놨겠지. 네. 담비 한번 쳐다보고 여름이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근데 당신의 개를 보니까 담비 머리를 비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얼른 참았죠. 당신의 개를 보라. 말도 걸고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라. 몇 분만 시간을 내서 개를 껴안아 주자. 당신과 개 모두 옥시토신이 샘솟을 것이다. 마음을 쓰는 것은 모두에게 보약 같은 효과가 있다. 마음을 써서 이 책을 읽고 마음을 써서 아이들에게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욘세 청취자분들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걸로 아는데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옆에 있는 털친구를 껴안아 주시면 좋겠다. 예전에 한번 가영 씨 나왔던 방송에서 이렇게 교육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간식 많이 주니까 어머니 간식은 잘했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귀여운 건 잘한 게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 댓글이 항의의 댓글이 왜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귀여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책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너무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물론 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괜히 조금 미안하거나 밖에 좀 오래 나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막 간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것도 강영욱 씨가 했던 건데 근데 이 사연은 좀 이제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어머니랑 딸이 같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애들 간식을 좀 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계속 미안한 마음, 계속 그런 마음에 근데 뭐 이것저것 막 다 주세요 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고구마를 주면서 뭐 우유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영욱 씨가 이게 너무 한국인 그래서 어머니 너무 한국 우유는 어머니 왜 주시냐 목 막힐까. 아니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강영욱 씨 표정이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뭔지 한국 사람들 너무 뭔지 아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그런 게 사랑이다 생각을 했으니까 또 한국에는 굉장히 먹는 걸로 사랑 표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마가 강아지 이렇게 자는 거 옆에서 보면서 이불 막 목 밑에까지 이렇게 끌어다 주면서 목이 따뜻해. 맞아. 이렇게 해주시고. 맞아.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의 그 조카, 영규리가 3인 1견 1묘 가정에 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직접 그 손수건으로 예, 손수건으로 그 묘르신이 한 분 계셔가지고 16살인가? 어르신. 근데 고양이랑은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그래서 둘이 엄청 많이 노력하고 가족 전체가 되게 노력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을 사이에 두고 있다가 네. 추를 한 입씩 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좀 마음을 열어가지고 둘이 되게 잘 지내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손수건 같은 거에다가 아이스팩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거를 목에 쿨스카프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왜냐면 저는 이제 써니 셰프님도 어머니도 다 알고 가족끼리 친하고 이번에 부산 갔을 때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정말 같이 어머님도 같이 기차 타기 직전에 안 먹던 소주 대선을 막 그렇게 먹으면서 그러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애기한테 묶어주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너무 다정하시다.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강아지 케어하는 거 보면은 좀 재밌어요. 네. 저도 이번 명절에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갔다 왔는데 간식을 주는 크기가 달라. 나의 조금만 줘와 엄마가 조금만 줄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조금만 줄게 하는 게 보통 집깍두기라면은 엄마네 집에 이제 곰탕 집깍두기. 그러니까요. 진짜 희한해요. 막 애들 엄마가 그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반기지 않으셔갖고 막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만나고 조금 이제 좋아하게 됐다가 예전에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앞으로는 강아지 데리고 오지 마라 또 막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지금 또 데리고 가니까 그냥 예뻐해주고 막 이러는데 네. 담비가 예전에 엄마 그 매트리스 같은 시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인데 담비는 실내에서 그러니까. 시야를 안 하는 애고 근데 그때 얘가 너무 긴장하고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그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뒤로 엄마가 넌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담비 침대를 항상 실어서 같이 가지고 그래서 담비 침대를 깔아줬는데 담비가 올라오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또 담비는 여기 못 올라오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 집이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담비가 몇 번 시도를 하니까 엄마가 올라오라고 그냥 올라오지 말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거 올라오라고 막 그렇게 어머니도 항상 어머니들 다 이제 딱딱한 바닥에서 애들 자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마룻바닥을 좋아하잖아요. 더울 때. 그러니까 올리브도 저희 집에 있을 때 그랬고 그리고 그 영규리도 그렇고 그럼 이제 엄마가 옆에서 옆에 뭐 푹신한 거 좀 깔아줘라 했는데 깔아줘도 옆에서 자는데 아무리 올려놔도 스멀스멀 아우 더워 이러면서 마룻바닥에 자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이래가지고 어머니들한테 아마 이런 책 주면은 그죠 아마 콧방귀 깨졌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그 오히려 어머니들은 거 봐라 내가 오리 삶아줘야 된다고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내가 당근 줘야 된다 안 했냐 네가 그렇게 공장에서 나온 사료만 주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어머니들은 또 그러실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거는 그 1인 가구 강아지가 없어도 왜냐면은 그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너무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식사 대용식이나 뭐 쉐이크나 뭐 이런 거를 먹는 사람들한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래도 뭐 펫푸드가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은 왜 단백질 쉐이크만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느냐? 맞아. 왜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최리 언니가 말한 대로 사람이 읽어야 된다. 진짜 사람이 읽어야 돼요. 아니 뭐 사람이 읽기야 사람이 뭐 개가 읽지도 않겠지만은 이웃집에 백호가 백호 말고 추천사를 썼지만 유일하게 이 책을 읽은 강아지. 그러니까 이 표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웃집에 백호 자체가 유튜버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하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맞아. 이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웃집에 백호라고 해가지고 유튜버라고 직업까지 표기되어 있는 게 너무 웃기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보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주변에 제가 반려를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고 있는, 뭐,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항상 친구들한테 관련된 책 같은 거를 이제 주고 싶은데, 이게 뭐 행동학에 대한 책을 주면은 내가 얘를 지금 뭐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건가?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에세이는 어떤 것들은 취향을 되게 많이 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어떤 결의 에세이를 사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포에버 도그는 내용이 좀 참신해서 그동안 얘기하던 거랑 좀 새로운 얘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 멍멍이와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진짜. 선물하기 참 안전한 책이다 생각 들었어요. 진짜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기존에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제 처음 키울 때 이제 딱 시작하는 단계에서나 그럴 때도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저희가 포에버 도그와 함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제 뒤에 이웃나라에서 공주님이 와서 계시는데 지금 이 공주님 잃어버리신 왕국을 찾고 있어요. 네, 우리 공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성함은 진가. 공주님인데 이름을 마징가의 진가로 지으셔가지고 좀 섭섭한 느낌이 있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새로운 또 이름을 얻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종이고 나이는 3살이고 히스토리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걸로 이제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원래는 집이 그 경기도에 좀 이렇게 마당 있는 그런 집에서 지내다가 가족들이 아파트로 오게 됐는데 원래 키우던 분들이 조금 나이가 있으시고 조금 옛날에 강아지 키우던 식으로 좀 키우셔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기 때문에 얘는 이걸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좋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냥 있는데 그냥 좋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될 것 2,000평 정도 되는 큰 산을 지키는 개로 보내겠다고 별장이랑 2,000평 산이 있는데 거기로 보내려고 한다. 어떻게 개를 이제 실내에서 키우냐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산에 가면은 뭐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했더니 보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사료 줄 사람은 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연히 이제 같은 공간에서 좀 일 관련된 걸로 이제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안 돼요 하면서 일단은 본인 사무실이라도 잠깐 두고 이렇게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사무실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고 나면 완전 9 to 6 이후로는 얘가 이제 혼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랑 사진이 올라온 걸 먼저 봤는데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이제 그런데 그리고 7kg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자주 인스타에서 보셨을 올리브가 13kg면은 7kg니까. 네, 그런데 큰 애여도 보내면 안 되는데 큰 애든 작은 애든 산에 그렇게 보내서 방치해서 키우는 게 사실 그건 키운다고 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입양처가 생기지 않으면은 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석 때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데리고 가겠다. 뭐 갈 데가 없으면은 그냥 원래 예정대로 그 별장이랑 산 운영하시는 분한테 주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어떻게든 집을 찾아 보겠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자분이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입양처나 임보처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정신 차리니까 저희 집에 와 있고요. 근데 그 추석 연휴 내내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 봤다가 근데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실외배변을 하는데 사실 실외배변은 선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집에서 뭐 배변 냄새 같은 게 알게 모르게 뵐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실외배변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산책은 이러나 저러나 뭐 하루에 2-3번씩 시키는 거니까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일하시는 패턴이나 거주 형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임보처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니까 지금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방송 중간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구조자분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러다가 구조자분 가셨는데 지금 너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한 강아지예요. 약간 아이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약간 긴장을 한 게 보이는데도 그래도 다가와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어깨를 붙이고 이렇게 냄새 맡고 또 여기서 약간 부른 것도 아니야. 그냥 부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또 한번 쓱 와서 한번 보여주고 자기 모습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처음에 왔는데도 또 희한하게 또 이 아이도 이 집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앞에서 방석에서 누워서 자고 있거든요.
몇 번 앞에서 이거 책 설명할 때는 저랑 네. 마주보는 구도로 있어갖고 눈이 꽤 마주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특정한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쫑긋하고 하더니 그냥 또 어느새 편하게 지금 자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이름이 진가라서 구조자분이 이제 진가 얘기를 진가 이야기라고 해시태그를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가 아니고 마징가 할 때 진가 이야기라고 해시태그로 검색하시면 구조자분이 이제 올리신 그 인스타그램도 그동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썼던 올리브가 입양 갈 때까지 또 올리브의 입양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아마 공동 업로드로 이제 진가 일상을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인보를 오래 할 수는 없고, 예, 왜냐면은 올리브를 인보하는 동안 제가 며칠씩 나가서 촬영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되게 오래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조금 무리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달은 무조건 보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어쨌든 마당 생활 잠깐 했었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그 사무실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있어 본 게 뭐 한 1, 2주, 2주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책임지고 뭐 사람들도 잘 만나고 뭐 카페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회성 같은 거를 진짜 엑기스를 쥐어짜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교육할 거니까 여러분 꼭 진가 이야기 해시태그 검색하셔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2개월 된 강아지가 왔었는데 진가는 또 출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옛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자애니까 출산 한번 해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뭐 가슴 아픈 얘기가 있지만 근데 또 어쨌든 원래는 산으로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아이인데 이제 구조자분이 막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뭐 찾아나 봐라 하면서 어쨌든 기회를 주신 거니까 진가 이야기를 보거나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너무 그 원래 견주분에 대한 나쁜 얘기는 그냥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결정을 해서 간다는 데가 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잘 찾아봐라 라고 해서 기회는 주신 거니까 어쨌든 미래만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왠지 그냥 아기가 그 미래에 집중할 준비가 된 느낌이 너무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지금 과거 따위에 의존하지 않겠다. 너무 짠한 게 아까 구조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보통 몇 시 정도에 자나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자는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7시에 퇴근을 하면 얘는 혼자 있었어요. 얘는 그때부터 쭉 혼자 모두가 출근할 때까지 혼자 사무실에 있었던 애기 때문에 얘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 몇 시에 자는지 울다가 자는지 그냥 자는지 이런 거를 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잘 자고 지금 그리고 뭔가 굉장히 짠해요. 혼자 저렇게 잤겠구나, 애기가. 왜냐면 너무 작고 여리게 느껴져갖고. 근데 또 혼세님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래서 인보를 하게 됐는데, 요번에도 이제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누군가의 정말 사랑스러운 포에버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석 위에서 자고 있는데. 진짜 귀여워요. 이제 갑자기 원래는 바로 어디를 보내려다가 태풍 때문에 못 보내고 그냥 그날 당일에 와 있던 아이를 이제 지인이 보시고 누구예요? 했다가 사연을 듣고 사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사무실에만 잠깐 데리고 있게 된 거여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집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사무실에 있는 방석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 공간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던 물건 같은 거 있으면은 적응할 수 있게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있었던 공간 자체가 방석밖에 없어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넓은 자리를 해줬는데도 지금은 방석 위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아이를 보면서 내가 꼭 일주일 안에 배를 까고 자게 만들겠다. 그랬으면 만세를 좋겠다. 하고 걔가 제일 편안할 때 하고 잔다는. 올리브랑 똑같이 배를 까게 만들겠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봐주시고 또 청취자분들도 그 인보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그 술집 수월 얘기도 가끔 하는데 지금 거기도 인보하고 있는 레인이랑 이런 귀여운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봐주시면 좋겠고. 네.
어쨌든 모두가 포에버 도그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혜영 언니가 네. 이 책을 열심히 달달달 읽고 와가지고 오늘 정신을 차리니까 지금 자정이 넘었어요. 12시 20분인데 그래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와주신 소감을 또 한번 얘기해야. 오늘 어쨌든 혼세님이 아까 책 두께 이렇게 저희가 초반에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그 책이 두꺼운데 알차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게 이제 좀 실망스러울 텐데 그래도 요번에도 역시나 저번에 이어서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또 너무 좋은 책을 알게 됐고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와 어쨌든 내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저희 강아지들을 네. 2마리나 키우고 있으니까 강아지도 있고 또 고양이도 키우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청취자분들도 이 책을 접하시게 되면은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더 건강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아이들한테도 같이 네. 잘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또 유익하고 즐거웠고 무엇보다 네. 우리 또 진가 이름이 안 붙어요 입에 다들 너무 이 마음에 안 진가를 들어가지고 부르고 싶지 우리 진가를 또 오늘 이 녹음하면서 만나게 돼서 지금 너무 기쁜데 네. 꼭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또 관심 가져서 진가도 좋은 가족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는 읽으면서 늘 그 강아지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늘 양육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절대 너무 못하고 있는 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맞아요. 책을 소개할 때도 이 저자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좋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네.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럼요. 조금이라도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책 속에 있는 얘기 같은 것도 들으면서 혹시나 너무 막 좀 죄책감 느끼거나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뭐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한 줄이 있다면 보호자의 불안 보호자의 죄책감 강아지한테 넘어갈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내가 잘 하고 있다. 잘해주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아이들은 우리가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네. 나머지는 다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언니의 상담실이라는 책을 쓰신 반유아 작가님 나오실 건데 정신과 전문의로서 그 이미 유명해진 뉴스레터가 있어요. 벌써 눈이 커졌어. 뭔가 언니. 고민을 얘기하면 그거에 이제 작가님이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답장을 써주는 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엮은 책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나오지 못했던 얘기들을 연결한 책인데 다행히 여러분 제가 지금 미래에서 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지 난 알지. 녹음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정신과 선생님을 모시고 멋진 얘기를 할 것 같았지만 소녀시대 잘 됐으면 좋겠고 우주소녀의 모두가 만족하는 재계약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마무리가 돼서 그냥 또 비욘세 같은 녹음 한 회차를 했다. 기대되는데요. 재밌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괜히 막 내가 상담하고 앉아있고 정신 차리니까. 네, 공짜로 상담해달라는 사람 되게 많지 않나요? 술자리에서 자기 고민 되게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이러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까지 섞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어떤 콘텐츠 제휴나 그리고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다리 건넌 친구들과의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9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건강한 해피한 강아지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활기찬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 싶어서 저희가 요 얘기는 셀럽맨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쵸 애들 평생 동안 잘 키워서 무지개다리 건너는 이제 경험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제가 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뭔가 눈물바다가 되지 않게 이미 사연자분들은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라는 영노자의 정신에 입각해서 절반은 웃기게 가능하겠죠. 할 수 있는 광대는 너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본인도 그렇지.
제가 또 장례식장에서도 저희가 또 절반은 웃다 왔기 때문에 이 바이브로 떠나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극복했다 혹은 나는 극복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다 괜찮으니까 어쨌든 소중한 털가족을 보내고 나서 어떤 일상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걸 느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경험해보신 분들 혹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지낼 걸 하고 후회되는 게 있냐. 언니도 눈물 모든 게 다 있어. 언니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연은 9월 말까지 받을게요. 네. 9월 말까지 받아서 10월 중에 방송할 거니까 behonses@gmail.com으로 9월 말일까지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15일인데 한 달간의 임시보호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꼭 여러분 너무 오래 망설이는 사이에 꼭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예쁘고 진짜 사랑스러워요. 너무 착하기 때문에 저는 뭐 호소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상합니다. 지금 만나보니까 이런 애를 왜?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착한 애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보시고 뭐 자기 손해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 손해야. 오래전부터 내가 좀 준비된 상태고 지금쯤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왜냐면 동정심이나 충동만으로 입양하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무조건 손해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기회 드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러면 이변이 없다면 한 달 동안 편집할 때 늘 함께하는 저희 진가와 함께 또 혜영 언니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는 다음 주에 반유아 작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소리 했겠어? 어떡해, 미안해. 아이고. 진가는 혼자 살지 마.